16번까지 했었나? 자, 오늘 후다닥 로그를 다 끝내버리자. 자, 잠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상용로그 관련해서 복습을 좀 할 텐데, 정수 부분이랑 소수 부분에 대한 거 잠깐 복습을 좀 할 거야. 일단 정수 부분을 먼저 보면 정수 부분 뭘 의미한다 그랬냐면 자릿수를 의미한다 그랬어. 자릿수.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잠깐 지나갔었는데 만약에 32.12 뭐 이런 게 있었다. 그럼 이거는 두 자릿수라고 생각하는 거야. 소수여도. 그리고 이제 정수 부분을 우리가 보통 n이라고 할 건데 n이 0보다 클 때, 그러니까 n일 때, 그때는 내가 이제 뭐 n-n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뭐 굳이 따지면 뭐 n이 0보다 클 때, n이 0보다 작을 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자, 지금 두 가지 표현이 혼용되고 있는데 어쨌건 그냥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이때는 n 플러스 1 자릿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이거 헷갈리면 그냥 이거 생각하면 돼. 로그 100 뭘까 하면은 2야. 그럼 세 자릿수인데 2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0보다 작을 때는 소수 n째 자리 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지. 시작한다는 건 n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온다. 뭐 이걸 의미하는 거고. 이제 혹시라도 헷갈릴까봐 얘기하는 건데 지금 편의상 n이 0보다 작다. 뭐 이전에는 마이너스 n 뭐 이런 식으로 썼었는데 이제 뭐 굳이 따지면 이럴 수 있어. n이 0보다 작다 그러면 n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이다 이건데 그럼 소수 마이너스 3째 자리 뭐 이건 아니지. 마이너스긴 한데 그냥 셋째 자리를 의미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편하게. 자, 아무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도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돼. 로그 뭐 100분의 1이다. 얘는 이제 로그 0.01이야. 얘가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2니까 하나 두 번째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소수 부분. 자, 소수 부분을 갖다가 내가 그 전에는 뭐 최고 자리 숫자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엄밀히 따지면 소수 부분은 뭘 의미하냐면 숫자 구성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표현도 내가 쓰긴 썼었어 그때 지난 시간에. 숫자 구성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근데 우리는 보통 문제를 풀 때 이제 최고 자리 숫자를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될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었어. 만약에 로그 2가 0.3010이야. 자, 그리고 로그 3은 0.4771인데 어떤 놈의 소수 부분을 봤더니 로그 A라는 놈의 소수 부분을 봤더니 0.35이래. 그러면 자, 3010일 때 최고 자리가 2고 4771일 때 최고 자리가 3인 거야. 얘는 요 사이에 있는 거지. 그러면 A의 최고 자리 숫자는 2가 될 거야. 이해됐어, 이 말? 좋아. 그러니까 정수 부분 때려 맞추는 거랑 약간 비슷고름하지. 정수 부분 때려 맞추는 거랑. 정수 부분도 뭐 예를 들어서 로그 3의 뭐 상용 로그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아니 상용 로그 아닌 걸로 할게. 이거는 로그 2의 뭐 1은 0이고 로그 2의 2는 1이고 4가 2고 8이 3이고 이럴 때 로그 2의 7이다 하면은 요 사이에 있으니까 얘는 2.땡땡땡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거랑 비슷고름하다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자, 그럼 이걸 기억하면서 제대로 한번 봐보자. 이제 17번. 자, 17번 보면 로그 2랑 로그 3 나왔는데 이거 그냥 쓰는 거지.
자 이렇게 나왔어. 자 이거 알려주면 우리는 몇 가지 더 알 수 있다 그랬지. 그걸 써놓고 들어가는 게 더 편할 수 있어. 그래서 몇 개를 더 써볼게. 로그 4는 요놈의 2배. 로그 5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그렇지. 1에서 요놈을 뺀 거라 그랬어. 로그 6까지만 써볼게. 로그 6은 둘이 더한 거야. 뭐 요게 될 거야.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들어가 보자. 자 얘가 지금 몇 자리 정수냐고 물어봤어. 몇 자리 정수냐고. 자 몇 자리 정수냐고 물어봤으니까 자 자릿수는 정수 부분이야 소수 부분이야? 저쪽을 안 보고도 떠올라야 돼. 정수 부분을 찾아내면 되겠지. 자 근데 뭐의 정수 부분이냐면 여기다가 로그를 씌웠을 때 요놈의 정수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20 로그 3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 20에다가 그러면 0.4771을 곱한 게 될 거고 그러면 대충 20을 곱하면 뭐가 되냐 9.4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럼 요놈의 정수 부분이 뭐야? 9. 그럼 얘는 몇 자리? 10자리 수가 되겠네. 오케이? 이해됐지? 정수 부분에다가 하나를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아니 2번 6의 52승. 얘도 뭐 마찬가지네. 똑같은 방식으로 풀면 되겠지. 로그 6의 52승의 정수 부분이 뭐냐? 이걸 물어보는 거. 얘는 52 로그 6이야. 52에다가 우리 로그 6 구해놨지? 이걸 곱하면 되는 거고 얼른 베껴보면 얘는 40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네. 그럼 얘는 몇 자리수? 41자리.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 3번. 자, 요놈이야. 자, 요놈도 여기에다가 이제 로그 씌우는 거지 이제. 자, 근데 봐봐. 자 이렇게 된 거야. 이거 쪼갤 수 있나? 이거 어떻게 구할 거야? 자 이거 이렇게 쪼갤 수 있지. 쪼갤 때 뭘로 쪼개? 더하기로. 이해되고 있지 지금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얘는 바로 쓸게. 로그 2의 20승인데 그놈은 20 앞으로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이렇게 될 거고. 이해됐지 이거? 자 그러면 이제 바로 그냥 20에다가 0.3010 곱할 거고 30에다가 0.4771 곱할 거고 이거를 정리를 하면 20.3330 뭐 이렇게 나온대. 그럼 얘는 몇 자리야? 21자리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쉽지? 고. 다음 18번. 자, 18번 보면 5분의 1의 백승이 있어. 얘를 소수로 나타낼 건데 소수점 아래 몇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나냐고 물어봤어. 자,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소수 몇째 자리에서 시작하냐고 물어본 거지 지금. 그지? 자 그럼 얘 정수 부분이야 소수 부분이야? 정수 부분이지.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일 때 이런 거지. 오케이? 자 기억해야 돼.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일 때 소수 몇째 자리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이제.
자 그러면 정수 부분 구하려면 요거 여기다가 로고 씌운 거지. 요놈의 정수 부분을 또 찾아야 돼. 자 그러면 얘는 자 봐봐 바로 들어가 볼게. 마이너스 100 로그 5인 거 느껴지냐? 느껴져? 100이 앞으로 올 거고 5분의 1인데 뭔가 5분의 1 꼴보기 싫으니까 역수 취해가지고 즉 5분의 1은 아니 5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까지 앞으로 보내버린 거지. 이해됐지 이거? 자 요게 뭔지를 보면 되는데 자 그러면 마이너스 100에다가 요게 이제 0.6990이란 말이야. 아마 로그 2를 알려줬을 거야. 이렇게 로그 2만 알려줬어. 그때 이제 우리는 로그 5를 알아서 구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69.90이 될 거야. 자 그럼 얘는 소수 몇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야. 현수야 뭘까? 셋째 자리. 난리 났지? 자 이경이는 자 잘 봐. 잠깐만. 근데 일단 셋째 자리라고 생각을 왜 했지? 근데 정사 앞에 두 개 있으니까 이게 두 개여서. 하나 더 해준다고 하면 오케이. 이경이는 첫째 자리로 바꿀게. 자, 둘 다 택도 없는 소리를 한 거야 지금. 자, 이게 이제 요거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이거 하다 보면 이게 좀 혼동이 올 때가 있긴 있어. 근데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는데 올 때가 있긴 있어. 뭐냐면, 봐봐. 로그 A가 2.3이라고 해보자. 자, 이쪽에다 쓸게. 이거 안 지워야 돼. 로그 A가 2.3이야. 자 그러면 로그 A의 정수 부분이 2고 소수 부분이 0.3인 거야. 그러면 A가 세 자릿수다라고 하는 거지. 그치? 로그를 씌웠을 때 요게 몇 자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지. 정수 부분이 뭐냐가 중요한 거야. 이해됐어? 반대로 만약에 로그 2.3이 뭐냐 뭐 이걸 내가 구해야 된다고 치자. 오케이? 자 로그 2.3의 정수 부분은 뭐일 것 같냐? 로그 2.3의 정수 부분은 뭘까? 0이야. 왜냐? 이거 한 자릿수잖아. 요거 소수 있지만 이거 한 자릿수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정수 부분은 0일 거야. 즉 얘는 0.땡땡땡 뭐 이런 놈이 될 거야. 지금 너네가 뭘 혼동했냐면 A 자리에 있는 거랑 요 자리에 있는 거를 혼동한 거야. 자 로그 요 놈이 이게 나왔어. 얘가 몇 자릿수인지는 하나도 안 중요해. 저놈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 중요한 거지. 오케이? 이게 혼동이 될 때가 있어. 그나마 플러스일 때는 혼동이 좀 덜 되기도 하는데 또 숫자가 좀 작으면 혼동이 덜 되기도 하는데 커지면 애들이 이제 당황하기 시작한다고. 자 다시 자 지금 우리는 결국 요 놈의 값이 이건데 요 놈의 그러면 정수 부분이 뭐냐가 중요한 거야. 오케이? 정수 부분이 뭐야 먼저? 요거 그러니까 지금 다시 정리를 해보면 나는 요 놈의 자릿수가 궁금해가지고 로그를 씌운 거야. 그래서 요 놈의 값을 구해봤더니 요게 나왔어. 그러면 요 놈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정수 부분이 뭐냐고. 그렇지. 즉 나는 지금 원래 뭘 물어보려고 그런 거냐면 얘를 마이너스 69라고 하면 안 된다 이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너네들 지금 뭐 두 자리 한 자리 뭐 난리가 났어 지금.
두 자리에서 한 자리로 왜 바꿨는지도 잘 모르겠고. 자, 아무튼 정수 부분이 그럼 마이너스 70. 굳이 이제 소수 부분을 써본다면 뭐 0.10 뭐 이런 놈이겠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 얘는 소수 몇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야. 어? 뭐라고? 아니 할머니 해가지고 진도를 쭉 나가려고 해. 소수 70번째 자리. 자, 다시 정리를 하게. 이게 근데 처음에는 이상하게 헷갈려. 자, 다시 한번 써보면 로그 A를 했더니 2.3이 나왔어. 그러면 정수 부분이 2란 얘기고, 그러면 A가 세 자릿수라는 거지. 로그 B를 해봤더니 마이너스 3.5가 나왔어. 그러면 이놈의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4야. 그러면 B는 소수 넷째 자리에서 시작하는 거지. 이해됐어? 자, 얘 70이 몇 자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응? 자릿수가 중요한 건 로그를 씌운 이 진수 자리에 있는 놈인 거고, 그 로그의 값은 이 값 자체가 중요한 거야. 자, 굳이 따지면 로그 A가 뭐 K가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요 A에 있는 놈이 자릿수가 중요한 거고, 얘는 값 자체가 중요한 거야. 이해됐냐 이 말? 확실하지? 자, 하나를 더 예를 들어본다면, 그러니까 A, B라고 하면 좀 안 헷갈릴 것 같아서 문제인데 뭐 이렇게 나왔어. 그럼 C는 몇째 자리에서 시작하는 놈이야? 소수 15번째 자리에서 시작하는 거지. 자, 이 D에 대한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가 있어? D는? 현재 D는 몇 자릿수? 세 자리. 네 자릿수 놈들아. 자, 여기 있는 거는 얘가 몇 자릿수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값 자체가 중요하다고. 어? 아, 내 헷갈릴 수는 있는데 내 예상보다 너무 많이 더 헷갈려하고 있어 지금. 3이 정수 부분이니까 네 자릿수야. 언제까지 해야 되지 이걸? 자, 2에 대한 설명. 소수 여섯째 자리에서 시작. 오케이? 하나만 더. A, B, C, D, E, F. F. 첫째 어? 첫째 그냥 한 자리 수지. 몇째 자리 하려면 소수여야 되는 거고. 미쳤어? E, F, G. G. 첫째 찍지 말고. 아니에요. 확신이 있어? 네. 응, 맞아. 자, 이거 정수 부분 뭐야? 마이너스 1이지. 1, 1, 1, 1, 1이 중요해. 그래서 얘는 첫째 자리. 에서 시작한다. 오케이? 자, 기억하자. 헷갈릴 수는 있는데 이 정도로 헷갈리면 안 돼. 처음부터. 18번 이거 하는 거? 그 다음에 19번. 이경이 수하 다
들었나 끝까지? 현석은 한개 남았어. 하나 남았어? 경우의 수 어떻게 했어? 작년 거요. 찾았어? 오 좋아. 현석은 수리 안 돼서 그것만 하나 건너뛰고. 건너뛰면 안 되지. 작년 거 다시 이런 내가 얘기했지 저번에도 뭔가 수고를 해야 된다 이거 수고를 이렇게 찾는 수고 이런 거를 해야 돼. 저절로 되는 건 없어 저절로. 근데 내가 가끔 하는 생각은 내가 지금의 내 마인드로 10대를 살았으면 또는 20대를 살았으면 정말 너무너무 지금보다 훨씬 성공한 사람이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학원 일을 하면서 학원 차리기 전부터도 학원 일을 내가 시작을 하면서 진짜 그러니까 내가 솔직하게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살았다고 그랬잖아. 거의 고등학교 때 진짜 공부 하나도 안 했단 말이야. 내가 너네 공부 시키면서도 항상 생각해 참 내가 지금 시키는 만큼 공부할 걸 뭐 이런 생각 한단 말이야. 고등학교 때 진짜 공부를 안 하고 산 것 같아. 공부를 한 기억이 별로 없어. 특히 평소에 시험 기간에 나도 하긴 했지. 근데 평소에 별로 공부를 하는 기억도 없고 그렇다고 20대 뭐 이렇게 뭐 대학교를 다닐 때는 대학교는 뭐 진짜 말도 안 되게 살았었고 학교 가지도 않았어 잘. 근데 뭐 그렇게 살았었는데 이제 뭐랄까 이제 학원 일을 하게 되면서부터는 이상하게 아무튼가 매번 막 이렇게 잘하고 싶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랑 대학교 때는 뭐 이렇게 자존심이 없었다 그래야 되나? 뭐 이런 나의 어떠한 실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존심 같은 게 없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뭐 대학교 때는 특히 우리 과가 40명이면 막 37등 막 이렇게 했었거든 시험 보면. 37등 하면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서 이게 뭐 짜증나지도 않고 뭐 기쁘지도 않고 당연히 그냥 아무 감정 뭐 아무런 생각도 없었던 것 같아. 이제 그러다가 장학금 한 번을 받아야지 하고 이제 한 학기 딱 장학금 받고 이제 다시 그 다음 학기 다시 또 이제 내려가고 뭐 이런 적은 있긴 한데 아무튼 별로 뭐 이렇게 내 실적이나 이런 어떤 성과에 대한 자존심 같은 것도 없었고 그냥 대충 살았던 것 같아. 약간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갑자기 그 자존심이 생긴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학원 강사를 하는데 막 애들한테 뭐 만약에 내가 못 가르친다는 소리를 들어. 아 이러면 너무 짜증날 것 같고 막 학생 중에 어떤 애가 나를 별로 안 좋아해서 뭐 그만둬. 뭐 그런 일도 있었지 지금까지. 뭐 너무 짜증나고 미쳐버릴 것 같은 거야. 너무 창피하고 옆 학원에서 알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옆에 있는 선생님이 알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도 들니까 막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항상 생각했던 것 같아. 항상 막 진짜 퇴근하고 나서 집 앞에서 막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서성이면서 막 계속 생각하고 뭐 이런 얘기 아마 했었을 텐데 오늘 수업이 뭐 잘 안 된 것 같으면 왜 안 됐을까? 뭐 내일 수업은 누구 수업인데 뭐 이 새끼들을 어떻게 웃겨줄까? 뭐 이런 맨날 그런 생각하면서 살았거든.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근데 요즘은 약간 애기 때문에 약간 좀 생각을 못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아무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내가 애기가 생기고 나서 아무래도 좀 뭐라 그래야지 나한테 24시간이 있고 자는 시간이 8시간이라고 치면 16시간 동안 내가 활동을 하는 건데 예전에는 그 16시간 동안 쉬는 시간 뭐 그냥 뭐 술 마시고 노는 시간 이런 것도 다 있지만 어쨌건 뭔가 내가 혼자 있거나 할 때는 항상 학원 생각만 했었거든. 근데 이제 애기가 태어나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학원 생각하는 시간이 줄어들더라고. 근데 이게 항상 좀 짜증이 났어. 아 그렇다고 애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아무튼 막 짜증은 나는데 어떡하지 막 이러다가 최근에 이제 여기를 오픈을 하고 이러면서도 약간 뭔가 내가 학원에서 신경을 쓰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다는 생각이 자꾸 드니까 또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갑자기. 그래가지고 최근 며칠 전 한 2, 3일 전부터 이제 다시 제대로 좀 정신을 차리자 뭐 이런 모드가 됐거든. 그래가지고 계속 막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 근데 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러니까 너네도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 뭐 내가 지금
잘났다는 건 아니지만 잘하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게 막 성과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마 좋은 성과를 만들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는 것 같기는 해. 그게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고 지칠 때도 있고 그렇단 말이야. 그때 그게 오래가는 사람이 있고 언젠가 끊는 사람이 있어. 자기가 스스로 끊어야 돼 이런 걸. 그러니까 나도 지금 뭔가 이상하게 약간 홀린 것처럼 되게 막 뭐랄까 내가 산다기보다는 그냥 시간에 끌려가듯이 최근 한 몇 달을 좀 산 것 같더라고 약간 느낌이. 그래가지고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뭔가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려고 막 이제 노력도 하고 내가 어떤 걸 놓쳤나 한번 생각도 해보고 뭐 이러고 있거든 최근 며칠간. 그러니까 너네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가 뭐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일을 열심히 하면 뭐 돈이라도 벌지 너네도 갑자기 뭐 오늘 공부 좀 열심히 했다고 누가 상 주고 뭐 이러진 않잖아. 뭐 점수 그나마 이제 뭔가 보상을 받는 게 시험 점수인 건데 시험 점수도 뭐 2달에 한 번이나 나오는 거고 시험 잘 봤다고 누가 뭐 어마어마하게 칭찬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좀 약간 사람이 뭔가 고생을 하면 보상을 받고 싶은 느낌이 있는데 학생은 좀 그게 덜 와닿는 신분이란 말이야. 아무래도 이렇게 보상이 바로바로 안 와. 쉽게 말해서 고등학교만 놓고 보면 3년간의 보상이 그냥 한 번에 오는 거야. 대학교라는 그런 한 번에 오는 3년을 기다려야 보상이 제대로 오는 거라서 좀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쉽고 지치기도 쉽고 포기하기도 쉽고 또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면서 그냥 시간만 흘러가는 시기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너네가 일부러라도 막 생각해야 돼. 내가 혹시 그러고 있진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이렇게 경우의 수가 소리가 안 나네? 그러면 작년 걸 찾아볼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아니면 또는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뭐 이제 숙제를 하다가 이걸 잘 모르겠어. 별표만 치지 말고 좀 앞에 노트 정리를 했으면 노트도 한번 찾아보고 영상도 한번 찾아보고 뭐 책도 한번 봐보고 칠판도 한번 봐보고 이런 뭔가를 해야 뭔가가 발전이 돼. 그러니까 왜냐면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으면 무조건 안 좋게 가게 돼 있어. 내 생각은 그렇거든. 왜냐면 사람은 무조건 편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사람이 발전하려면 고생해야 되거든. 간단하게 근육 운동을 해도 근육이 아파야 근육이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고생을 해야 돼. 고생을 해야 발전을 하는 건데 사람이 누가 고생을 하고 싶겠어. 그러니까 약간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고생 안 하는 방향으로 저절로 가게 되는 거고 조금이라도 누워 있게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생각 없이 살면 그냥 조금씩 티 안 나게 약간 안 좋은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 그래서 그거를 본인 스스로 커트를 해야 돼. 근데 본인 스스로 커트를 하려면 커트를 저절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일부러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혹시 뭐 잘못하고 있진 않나? 뭐 내가 혹시 예를 들어서 그냥 소소하게 보면 내가 오늘 로그를 배우는데 내가 뭔가 놓친 건 없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그냥 뭐 하루를 끝마치고 학원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오늘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하긴 했나?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생각해봤는데 뭐 이 정도면 됐어 하면 뭐 좀 기분 좋게 가는 거고 뭐 잘 한 것 같긴 한데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네 이러면 좀 약간 짜증 나면서 집에 들어가. 그럼 뭐 30분이라도 더 공부하다가 자고 뭐 이러는 거야 이런 거. 그래서 좀 말이 길어지긴 했는데 약간 너네도 좀 이렇게 평소에 그냥 가끔씩이라도 내가 잘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봐. 그럼 분명히 못 하고 있을 거거든. 분명히 못 하고 있어. 잘하고 있을 리가 없어. 완벽할 리가 없단 말이야 사람이. 물론 완벽해질 수도 없지만 어쨌든 완벽이라는 것을 향해서 조금씩이라도 가는 거지. 조금씩. 여기가 완벽이라고 치면 조금씩이라도 가는 거야. 또는 혹시 내려갔을까봐 다시 올려놓고 뭐 이거라도 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뭔가 자기 자신을 한 번씩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 근데 진짜 생각 없이 살다 보면 금방 나태해지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 성인들 중에서도 되게 많거든. 그냥 성인일수록 더더욱 생각 없이 살게 돼. 어떻게 보면 성인일수록. 예를 들어서 막 50살 됐어. 50년이나 살았는데 뭐 얼마나 막 그런 게 있겠어. 막 자극이 되고 그러겠어. 그냥 뭐 퇴근하고 집 갔는데
아들 새끼는 또 쳐놀고 들어온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사시는 거겠지. 이제 50대 분들을 만약에 그냥 상상을 해본다면. 그래서 너무 오래라고 하긴 그렇지만 아무튼 오래 산 사람일수록 뭔가 이렇게 발전적인 자극을 받기가 더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른들 중에서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 근데 학생 때는 그래도 뭔가 이제 좀 더 너네가 자극을 주면서 살 수 있어.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공부라는 게 있다 보니까 공부라는 거는 진도라는 게 있잖아.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커트하기가 편해. 그러니까 너네가 맨날 똑같이 사는 거 같게 느껴질 수 있겠지. 뭐 학교 다닌다고 치면 아침에 눈 떠서 학교 가고 학교 가서 뭐 대충 뭐 이렇게 있다가 끝나고 학원 갔다가 집에 가고 숙제 하려다가 피곤해가지고 잠깐 자려고 그랬다가 또 유튜브도 잠깐 봤다 뭐 이렇게 똑같이 사는 거 같지만 사실 매일 다른 걸 배우는 거잖아 학생은. 근데 어른들은 사실 매일 거의 똑같은 거 하는 거거든 사실 어른들. 근데 나는 강사 선생하면서 좀 재밌는 게 똑같은 일을 하는 거 같지만 맨날 다른 거 알려주잖아 어쨌든. 이러니까 좀 재밌는 거 같거든 그나마. 근데 다른 직업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달라봤자야 일하는 게.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쉽고 그래. 근데 학생은 매일 다른 거를 배우는 거니까 충분히 내가 봤을 때는 스스로를 자극하면서 살 수 있어. 그래서 뭐 아무튼 이제 너무 내 예상보다는 말을 길게 했지만 아무튼 이렇게 충분히 너네는 매너리즘에서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항상 평소에 최대한 자주 생각해봐. 내가 오늘 잘했나? 뭐 이런 거. 가지고 마무리로 이 얘기를 하자면 그 서울대생 또는 서울대를 포함한 명문대생과 그렇지 않은 대학교 학생의 차이점 중에 가장 큰 게 뭐가 있냐면 내가 오늘 공부를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그냥 공부라고 얘기를 할게. 내가 오늘 공부를 열심히 했나라는 본인 스스로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때 기본값이 달라. 예를 들어서 막 하루에 10시간을 공부를 하고 집에 가. 쉽게 비교해서 서울대생은 집에 가면서 짜증나. 아 씨발 이거밖에 못했네? 이러면서 집에 가. 근데 명문대가 아닌 대학생은 10시간 했으면 난리 나는 거야. 그날 막 이제 술 처먹고 놀아도 돼. 너무 많이 했어. 근데 이 기본값이 달라. 그래서 보면 좋은 대학교를 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도 있는 것 같아. 공부뿐만이 아니라 걔네가 대학교 졸업하고 일을 하거나 뭐 뭔가를 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창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걸 할 때도 마찬가지고 명문대 나온 놈들 즉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성과를 얻어본 놈들은 그 맛을 알고 그 기본값 자체가 다르니까 졸라 열심히 해 아무튼. 근데 열심히 안 해본 놈들은 그냥 평생 열심히 안 하고 살아. 괜히 뭐 그냥 세상 탓하고 뭐 그러면서 살아. 물론 뭐 세상 탓도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것도 생각하면서 너네는 이제 너네가 오늘 잘했냐 못했냐에 대해서 그 기본값 자체가 좀 높은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면 저절로 아마 잘 될 거야. 그래서 아무튼 파이팅을 해보자. 즉 뭐 이제 뭐 이건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희경이가 이 정도면 잘했잖아요. 뭐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아씨 이거밖에 못해. 100점을 맞아도 아 이거 하마터면 틀릴 뻔했네.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약간 이제 방금 얘기는 이제 오버해서 한 얘기지만 그런 느낌으로 약간 너무 맨날 그러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가끔은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정도 가끔은 나 자신을 좀 약간 빡세게 다뤄. 나 자신. 근데 맨날 그러면 스트레스 너무 받아. 큰일 나. 가끔은 이렇게 좀 나 자신을 좀 혼낸다는 느낌으로 하면 아마 잘 될 거야. 내가 요즘 나 자신을 엄청 혼내고 있거든. 정신 못 차리고 있다 뭐 이런 소리를 계속 혼자 막 하고 있어. 샤워하면서. 자 아무튼 봐보자. 자 19번 볼 건데 19번 최고 자리 숫자라고 제목에도 나와 있어. 아까 최고 자리 숫자 소수 부분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한번 봐보자. 로그 2랑 로그 3 있는데 이제 안 쓸게. 자, 얘가 몇 자리냐고 물어봤어. 이거는 정수 부분 봐야 돼? 소수 부분 봐야 돼? 정수 부분. 좋아. 자, 근데 여기에다가 로그를 씌워서 정수 부분을 보는 거야.
이 가끔 막 진짜 헷갈려하는 애들 있어. 3의 14승 자체의 정수 부분을 보는 게 아니고 로그를 씌운 다음이야. 자, 요놈의 정수 부분 볼 거야. 자, 그러면 요 값 자체를 구해야 되는 거고 이게 될 거고 요놈을 언들름 컨닝을 좀 하면 14 곱하기 0.4771이 될 거고 얘는 그러면 뭐냐 6.6794 이렇게 나오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중간 정리를 잠깐 하면 로그 3의 14승의 정수 부분이 뭐야? 6. 소수 부분은 요거야. 자, 근데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정수 부분이 중요한 거지. 정수 부분이 6이래. 그럼 얘는 몇 자리 수? 그렇지. 7자리 수가 될 거고. 2번 봐볼게 이제. 요거 이제 처음 한 건데. 최고 자리 숫자 물어봤어. 자, 잘 봐. 이건 처음 보는 거야, 우리. 자, 최고 자리 숫자는 뭐가 중요하다고?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중에? 소수 부분. 자, 그래서 아까 우리 뭐 로그 2가 0.3010 어쩌고저쩌고 했잖아. 뭐 요 사이에 있는 였잖아. 자, 한번 쭉 써볼게. 로그 2는 0.3010이고 로그 3은 0.4771이고 로그 4도 한번 써보자. 로그 4는 0.6020이고 로그 5는 0.6990이고 로그 6은 0.7781이야. 이것까지 우리가 다 계산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 로그 14승, 3의 14승의 소수 부분이 지금 얼마였냐면 0.6794였거든. 그럼 이 6794는 어디 사이에 있어? 요 사이에 있지. 오케이? 그러면 요 놈은 최고 자리 숫자가 4가 되겠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뭐 4가 됐든 40이 됐든 400이 됐든 0.0004가 됐든 간에 소수 부분은 6020이야. 근데 뭐 41 이랬어. 41 이랬으면 얘보다 조금 더 큰 거지. 42면 조금 더 크고 쭉쭉쭉 가다가 49면 얘보다 조금 더 작을 거고 50이면 6990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6794니까 요 사이에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최고 자리 숫자는 4가 될 거다. 숫자라고 해야 돼. 숫자는 4가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됐냐? 오케이. 그럼 20번. 자, 20번 보면 로그 A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요놈의 근이래. 이때 K가 뭐냐고 물어봤어. 자, A가 뭔지 몰라. 근데 구하는 거야. 자, 잘 봐. 이런 문제 이거 뭐 시험에 나올 확률 굉장히 높다. 자,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우리가 보통 문자로 뭐라고 논다고 했었지? 꼭 뭐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응? 정수 부분을 N, 소수 부분을 알파라고 한다고 했었지. 뭐 중요한 건 아니 꼭 저렇게 안 써도 되긴 해. 근데 웬만하면 기억하자. 왜냐면 물론 n은 보통 자연수에서 많이 쓰긴 하지만 우리가 n이라고 하면 정수 같은 느낌이 와. 그런 느낌적인 게 또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n 알파라고 이제 쓰는 게 좋은데 안 써도 크게 상관은 없어. 자, 그러면 요놈의 근이 지금 n이랑 알파란 얘기야. 그치?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거야. n은 뭐냐면 정수고 알파는 이랬던 거 기억나? 0에서 1 사이 플러스여야 되고 0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1보단 작아야겠지. 막 이래저래 막 해봤는데 알파가 1.3 이러면 틀린 거야. 오케이? 자, 이래놓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뭐 다 필요 없고 이렇게 봐볼게. 요놈의 근이 정수 하나 요런 거 하나래. 그 다음에 우리 뭐 할까? 당연히 그렇지. 근거 계세요제 이용하겠지. 자, 그러면 n 플러스 알파가 마이너스 3분의 7이고 n 곱하기 알파가 3분의 k야. 요거 이용하겠지. 자, 근데 봐봐.
우리 원래는 지금 문자가 3개거든? n 알파 k? 그럼 식 3개여야 되지. 근데 요 놈은 여기에서 n 알파 다 구할 수 있어. 왜냐? n이 정수고 알파는 요거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이너스 3분의 7이야. 예를 드는 거야. n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이고 알파가 마이너스 3분의 4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 n이 정수다라는 것만 쓴다면 n이 마이너스 2고 알파가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n이 마이너스 3 알파가 3분의 2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자 근데 그러니까 n이 정수다라는 것만 생각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으나 알파가 0에서 1 사이여야만 하니까 우리는 n 알파가 요거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오케이? 내가 지금은 처음이니까 이렇게 써준 건데 나중에는 느낌적으로 바로 와버려야 돼. 오케이? 즉 뭔 소리냐? 요 놈의 정수 부분이랑 소수 부분을 내가 쓴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굳이 잠깐 한 가지를 더 표현을 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7이 있는데 얘는 그냥 일단 편안하게 생각하면 마이너스 2 빼기 3분의 1 요게 될 거야. 근데 정수 부분, 소수 부분으로 쓰려면 이제 이렇게 써줘야겠죠.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n 알파 다 나왔고 끝났지. n이 마이너스 3, 알파가 3분의 2. 요게 지금 3분의 k인 거지. 그냥 k는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오케이? 여기서 중요한 거 근거계수의 관계 쓴다는 것까지는 다 생각할 거야. 근데 얘가 정수고 특히 요거 생각해줘야 돼요.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21번을 차례지 이제. 쪼개졌을 것 같은데. 자, 21번. 자, x는 10에서 100까지인 놈이고 로그 x의 소수 부분이랑 로그 x 세제곱의 소수 부분이 같대. 이때 x가 뭐냐고 물어본 거야. 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소수 부분이 같다. 예를 들면 여기서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요놈의 소수 부분을 내가 구해. 어떻게든. 그 다음에 또 요놈의 소수 부분을 구해. 그래서 둘이 같다. 해버리면 되는 거지. 이해됐냐? 이럴 수도 있는데 자 소수 부분이 같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1.3이랑 7.3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뭘 또 써먹을 수 있을까? 자, 꼭 이래야만 하는 건 아니야. 소수 부분이 같으면 빼면 정수란 얘기지. 빼면 소수 부분 날라가니까. 뭐 이거 생각할 수 있겠네. 꼭 이렇게 안 풀어도 돼. 할 수 있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로그 x의 소수 부분 따로 구하고 x 세제곱 소수 부분 따로 구해가지고 갖다 식 써가지고 하면 돼. 근데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 자, 그러면 빼면 정수다. 얘가 뭔가 좀 더 커 보이니까 우리 그러면 얘가 정수다 해서 한번 풀어보자. 자, 그러면 얘는
이게 될 거고 이 로그 x가 정수가 돼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이해됐어? 자 근데 그럼 우리가 x가 뭔 줄 알면 뭐 어떻게든 하면 되는데 x에 관련된 정보는 요거밖에 없지 지금. 요거밖에. 자 x의 범위를 안다는 건 로그 x의 범위도 알 수 있다는 거지. 자 양변에 로그를 씌워도 부등호는 변하지 않아. 등호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는 거 보이냐? 좋아. 자 근데 2 로그 x가 정수라 그랬거든? 그럼 양변에 2를 곱하자. 이거야. 자 그럼 얘는 2와 4 사이에 있는 정수야. 뭐야 그럼? 3이란 얘기지. 즉 로그 x가 2분의 3이란 얘기고 x 구해야 되니까 x는 10의 2분의 3승이다.가 되겠네. 오케이? 이해됐지? 이게 이해됐지? 오케이. 자, 그럼 22번.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3이고 로그 x의 소수 부분이랑 로그 루트 x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이런 말 나왔어. 자, 여기서는 이제 아까는 소수 부분이 똑같다 그랬어. 그럼 빼면 정수 뭐 이걸 이용을 했어. 자, 여기서는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소수 부분을 합쳤더니 정수가 됐다는 거지. 소수 부분을 합쳐서 정수가 되는데 2 같은 게 될 수는 없겠지. 0에서 1 사이니까 소수 부분이라는 거. 합쳐서 정수가 될 수 있다면 그게 1밖에 안 되는 거야. 즉 이 말은 소수 부분을 합쳐서 합이 1이라는 건 그냥 그것들끼리 둘이 합쳐도 정수가 된다는 얘기지.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1.3이랑 7.7 뭐 이런 거잖아 지금. 그럼 이거 둘이 더해버리면 정수 나오겠지.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 된다면 할 수 있어. 된다면 이제 내가 된다면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이제 이런 얘도 이런 식으로 안 풀고 뭐 어떻게 든 요놈의 소수부분만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잘 안 나올 때도 있어.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요놈의 소수 부분을 따로따로 내가 구한다고 생각해 볼게. 로그 x는 지금 몇 자릿수냐? 2자릿수지. 그러면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뭐야? 1이지. 정수 부분이 1이어야 2자릿수잖아. 그럼 정수 부분이 1이니까 요놈의 소수 부분은 로그 x 빼기 1이 될 거야. 오케이? 여기서 보면 얘는 3 로그 x거든. 근데 로그 x가 지금 로그 x가 1점 땡땡땡이야. 그럼 3 로그 x는 몇 점 땡땡땡일까? 애매하지. 3점 땡땡땡일 수도 있지만 애초에 로그 x가 1.9 이래버리면 3 곱하면 뭐 5점 몇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이런 것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어. 이런 것들. 그럼 또 뭔가 범위를 막 쪼개야 돼. 예를 들어서 3 로그 x를 해봤더니 얘가 3점 땡땡땡일 때, 4점일 때, 5점일 때를 다 따로 풀어야 된다. 이래서 좀 불편해. 그래서 내가 아까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안 풀어도 된다. 근데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거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풀자. 뭐 이런 얘기가 됐던 거고.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따로따로 뭔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같은 불편함이 생길 수 있어서 합쳐서 정수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 거야. 자 그러면 로그 x랑 얘는 지금 3분의 1 로그 x인 거지. 얘가 정수다 해버릴 거.
이렇게 해버릴 거야 아까처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 자, 22번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21번에서 힌트를 얻어야 되는데, 자, 이거 봐봐. 요 놈이 정수다까지 알아냈지. 그 다음에 뭘 했냐면 x의 범위가 있어가지고 로그 x의 범위를 구한 다음에 저놈의 범위를 구해가지고 정수 부분이 뭔지를, 아니, 정수가 뭔지를 찾아낸 거야. 그럼 얘도 뭔가 범위가 필요하다는 얘기지. 이 말 이해됐나? 자, 여기서는 범위가 안 나오고 이런 표현이 나왔네. 이 말은 로그 x가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지. 오케이? 자, 이래서 내가 가끔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소한 문제를 봤을 때 대부분 배운 데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생소한 문제를 보면 내가 배웠던 어떤 거랑 비슷한지를 떠올려 보는 거야. 만약에 너네가 21번만 풀어보고 22번은 아직 안 풀어봤어. 그런데 이제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비슷하게 풀려고 하는데 범위가 없네.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범위가 있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쳐다봐야 여기서 이게 나오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쳐다보면 여기서 이걸 끄집어내기 힘들어. 오케이? 항상 내가 풀었던 어떤 문제랑 비슷하냐 이걸 떠올리면서 문제를 접근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로그 x의 범위가 이거야. 근데 나는 3분의 4 로그 x가 중요해. 여기 양변에다가 3분의 4를 곱해. 여기다 3분의 4를 곱하면 3분의 16이고 3분의 4를 곱하면 4고 3분의 16은 참고로 5점 땡땡땡이야. 자, 그러면 얘가 될 수 있는 게 4랑 5가 되겠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그럼 4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고 뭐 한번 해봐야겠네. 그러면 첫 번째 얘가 4라면 로그 x는 3 뭐 이렇게 나와야 되지. 자, 이럴 수 있을까? 봐봐. 칠판이 살짝 좁긴 한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왜냐? 이렇게 되면 로그 x의 소수 부분이 0.0이지. 그치? 그러면 요놈의 소수 부분을 합쳐서 1이 나오려면 소수 부분이 1.0이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럴 수 있냐? 없지.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야. 그럼 두 번째 3분의 4 로그 x가 5라면 그럼 로그 x는 4분의 15가 되는 거고 이건 뭐 괜찮은 거지 이제. 그럼 x는 이제 10에 4분의 15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오케이? 자, 되게 중요한 문제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자, 두 가지 표현이 나온 거야. 이거 말고도 뭐 다른 것도 만들어내려면 낼 수는 있겠지. 근데 지금 포인트는 결국 뭐냐면 합치든 빼든 해가지고 뭔가 정수가 나온다. 이게 포인트고 그 다음에 범위가 있어야 돼. 이게 이 두 가지가 포인트인 거야. 그래서 소수 부분이 같다고 해서 빼면 정수다. 이렇게 시작을 했고 범위를 이용을 해가지고 로그 x가 뭐 얼마인지 뭐 이런 거를 알아낸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요거를 보고 범위를 뽑아내야 된다는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소수 부분을 합쳐서 1이다 이 말은 그냥 그놈들끼리 합치면 정수가 될 거다 해서 찾아낸 건데 두 가지가 나와서 이럴 때도 있다고. 그럼 4일 때 5일 때를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딱 떨어져 버리면 소수 부분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다른 놈의 소수 부분이 1.0일 수는 없다. 그래서 빼고 요 놈이 답이다. 이렇게. 오케이? 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3번 이런 거 이제 잘 나와요. 이런 거. 근데 지금 예제가 너무 쉬워서 문제긴 한데
지금 23번 이런 문제 유형이 있었는데 이것만 풀면 조금 심심해서 나중에 이따가 연속 문제도 하나 좀 같이 풀어볼게요. 그래서 두 문제를 풀고 이제 오늘 수업을 끝을 낼 건데 일단 23번 봐보자. 자, 이런 문제가 있어. 딱 보면 티가 나. 자, 밑에 확인 체크 봐봐. 뭔가 비슷하게 생겼지 지금? 문제 모양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떻게 생겼냐면 대부분 이런 문제는 위에 한글이 한두 줄 나오고 가운데 식이 하나 나오고 밑에 한글이 나와. 무조건 다 그렇게 생겼어. 자, 이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 얘기를 할 건데 써주진 않고 그냥 말로만 할 거니까 잘 기억을 해보자. 자, 한국말 절대 다 읽으려고 하면 안 돼. 절대 읽으려고 하면 안 돼. 왜냐면 니네가 모르는 얘기밖에 안 나와. 그나마 예제 23번은 pH 들어갔지. pH는 그나마 아는 내용이에요. 자, 밑에 잠깐 보면 뭐 외부 공기의 온도, 그 다음에 뭐 처음 뭐 온도라는 말이 뭔 말인지는 알지만 저 식 보면 답답하지.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 먼지의 양이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제일 대박인 건 연습 문제 그 58번을 잠깐 보면 읽기도 힘들어. 흙의 투수 개수 뭐 이런 말 나와. 몰라 뭔지. 절대 그런 거에 집착하지 마. 그냥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하는데 이게 만약에 과학 문제여서 흙의 투수 개수라는 것을 우리가 배운 상태라면 뭐 되게 중요한 거겠지. 근데 수학에선 전혀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가운데 식에 그냥 집중해. 식에 집중해. 만약에 뭐 공간이 있다면 식을 잠깐 써놔도 되고 시험지에서. 아니면 근데 시험지는 이것보다 좀 더 크게 나올 테니까 그냥 그 식 보면 돼 그냥. 그 다음에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위에 한국말은 요 문자들이 뭔지 알려주는 거야. 그냥. 예를 들어서 pH가 뭔지 이 대괄호 H 플러스가 뭔지 과학적 지식이 있다면 좀 더 편하지. 이게 농도야 농도. 대괄호를 치면 이런 거 본 적 있냐? 이온의 농도를 얘기할 때 대괄호를 치게 돼 있어. 과학에서 화학에서.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아직 안 배웠지 그런 거는. 뭐 그런 거 같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것까지 알면 좋은데 뭐 모르니까 그냥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냥 뭐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 식만 딱 집중하면서 위에 한국말에서 얘가 뭐지? 이것만 찾아내는 거야. 그럼 거기 써야지. 수소이온 농도를 H 플러스. 일단 H 플러스가 수소이온인 건 아니까 그냥 요게 그냥 농도인가 보다 해버리면 되는 거고 얘가 뭔 산성도다. 뭐 요 정도만 그냥 캐치하는 거 끝나. 그냥 위에는 읽을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밑에 한국말에는 대부분 다는 아닌데 대부분 뭐가 나와 있냐면 두 가지 상황이 나올 때가 많아. 두 가지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라고 치면 수소이온 농도가 뭐 10일 때는 pH가 얼마였고 그 다음에 수소이온 농도가 100일 때는 pH가 얼마일까.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상황에 대한 얘기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아. 근데 이제 쉬운 문제는 그냥 한 가지 상황만 나올 때도 있고. 문제를 봐볼게. 그래서 뭔지만 보면 되는 거야. 자, 보니까 뭐 pH는 6.6이었대. 문제에서 그 필요한 것만 끄집어내. 뭐 사탕을 먹은 직후 어쩌고 너무 자세히 읽지 말고. pH 6.6이었는데 10분 후는 농도가 50배였다. 이때 pH가 뭐냐? 이거 지금 두 가지 상황을 얘기하는 거네 결국. 사탕을 먹은 직후와 10분 후. 이 두 가지를 얘기한 거지 지금. 그러니까 직후는 pH가 요만큼이었고 10분 후에는 농도가 50배였는데 그럼 pH가 얼마일까? 뭐 요거 얘기하는 거지 지금.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보자. 여기서 중요한 게 pH랑 농도잖아. 그럼 직후의 pH는 6.6이었고 이때 이거를 그냥 우리가 뭐 편하게 뭐 x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때 농도가 50배라 그랬으니까 이게 50x가 되는 거고 pH가 뭐냐? 뭐 이게 되는 거지. 이해됐냐 이말? 자 그러면 두 가지 상황이 나왔잖아. 그 두 가지 상황을 각각 식으로 쓰면 돼. 굳이 따지면 얘를 1번식, 얘를 2번식이라고 이렇게 식 두 개를 쓰면 되고 연립하면 끝나는 거야. 자 그러면 1번식 봐볼게. 요 식 그대로 가는 거야. 요 식 그대로. 6.6은
마이너스 로그 x다. 그 다음에 2번식은 pH 뭔지 몰라. pH는 마이너스 로그에다가 농도가 50배라고 그랬으니까 50x다. 이거 연립해서 저 pH 구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연립을 하게 될 텐데 뭐 연립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 완전 처음에 배운 뭐 가간법, 대입법 이런 거 써도 되고 이제 뭐 지수나 로그 이런 게 나오면 두 식을 곱하거나 나누거나 뭐 이런 짓도 하게 될 거야. 근데 뭘 쓰든 아무튼간 내가 원하는 문자만 살려놓고 나머지는 다 없애버리면 되는 거지. 여기서는 얘를 살려놓고 x가 사라져야 돼. 근데 얘는 대입법 쓰기 편할 것 같아. 왜냐면 얘 보면은 마이너스에다가 굳이 쪽에서 써보면 이건 거지. 지금 이거 괄호 빼고 쓸게. 그냥 자리가 좁아서 이게 될 거고 여기다가 비켜버리면 되지. 그럼 pH는 마이너스 로그 50에다가 마이너스 로그 x가 6.6이니까 더하기 6.6이다 뭐 이게 되는 거지 이제. 오케이? 그래놓고 로그 50을 구하기 위해서 뭐가 나왔겠지. 로그 2를 0.3으로 계산하래. 그러면 로그 5는 0.7이겠지. 그러면 로그 50은 1.7인 거 느껴지니 혹시? 로그 50이 1.7이라는 거 느껴져? 안 느껴지면 이렇게 쓸게. 이거지 이거. 로그 더하기 로그 10이니까. 그래서 답은 4.9.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지금 이 다음에는 흑의 투수교수 뭐 그거 문제 풀 건데. 제가 이런 문제는 식에 집중해야 되고 위에는 이 식의 문자가 뭔지만 알려주고 있다. 그건 얼른 캐치하면 된다. 그 다음에 밑에는 두 가지 상황이 나왔을 거고 그 두 가지 상황 각각 식을 쓴 다음에 연립한다. 이것만 하면 되는 거야. 이것만. 그래서 연습 문제 58번 한번 가보자. 자, 흑의 투수교수 어쩌죠 다 됐고 자, 요거에 집중하라고 이거에. 그럼 뭐 K, C, T, H1 이런 게 뭔지가 이제 위에 나와 있을 거야. 그것만 얼른 보면 되고 가끔 가다가 안 나온 것도 있어. 뭐 예를 들어서 K는 뭐 상수다. 그럼 그냥 냅두면 돼. 자, 보자. 저거 K가 먼저 뭐 K가 투수 계수래. 그러니까 지금 봐봐. 너네 책 봐봐봐. 이 속도로 읽어야 돼. 흑의 투수 계수는 다 넘어가다가 K만 얼른 찾아. 그다음에 K는 투수 계수구나.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얘가 아무튼 가보면 개수라 있네. 개수라고 쓰죠 그냥. 어쩌고 H1을 딱 보니까 H1 바로 앞에 처음 물의 높이라고 그랬으니까 처음 높이야. 이제 우리 보통 과학에서 높이 얘기할 때 수학도 마찬가지지만 H 많이 쓰지? 뭐 그런 것도 알고 있으면 좀 더 편하겠지. 그 다음에 H2가 T분 후래. 그럼 T가 시간이라는 게 나오는 거지 지금. T분은 높이야. C는 그냥 상수래. 그럼 맵도 없어진다는 얘기. 자, 그럼 이거 알아냈고 이제 밑에 한국말에서 두 가지 상황이 아마 나올 거야. 자, 처음 물의 높이가 64일 때, 그러니까 H1이 64인 걸 얘기하는 거고 40분 후의 높이, 그러니까 H2가 되는 거지. 얘가 16이래. 그러면 X분 후 H2라고 쓸게. 일단은 얘가 2였대. 그때 X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지. 그럼 두 가지 상황 나온 거지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것도 지금 내가 칠판에 하니까 이게 쓰는 거지 뭐 쓸 필요도 없는 거지. 얼른 1번씩, 2번씩 너네는 쓰고 있으면 돼. 시험 볼 때는. 자, 1번씩 봐볼게. 요 식 그대로 가는 거라고. 보니까 뭐 K도 뭐 별말이 없어. 뭐 K.
자, 첫 번째 40분 후야. 이제 뭐 요건 좀 궁금한데 t가 분인지 초인지 혹시 나왔는지 보니까 맨 위에 t 분 후라 그랬으니까 분인 거. 40분의 c 상순위가 냅두고 h1은 맨날 64고 요때는 여기가 16. 이건 k 뭐 모르겠고 이번에는 x분 후니까 x분의 c. 요 놈은 맨날 64. 그 다음에는 로그 2. 여기서 나는 x 구하면 돼. 이건 이제 연립하라는 얘기야. 자, 가만 봤더니 얘는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두 식을 나눠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거는 이제 계산될 거고 c 사라져야 되고 k도 동시에 사라져야 되지. 근데 이거 나눠버리면 이 아픈 데서 사라질 것 같지. 자, 그래서 두 식을 나눌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1번식에서 2번식을 나눌 건데 이런 거 나눌 때 좋은 게 뭐냐? 이렇게 분수처럼 생각하고 약분해버려. 이렇게 위아래로 식 써놓고 이게 분수야. 그럼 나눈 거지 지금. 이대로 가야 돼. KK 약분, CC 약분. 그 다음에 얘 잠깐 계산해보면 16분의 64니까 로그 4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1차적으로 정리를 한번 하면 x분의 1분의 1은 자 이것도 처음이니까 이렇게 이쁘게 자세히 쓰고 있는 거야. 요거에다가 로그 32 로그 4 뭐 이렇게 된 거지 지금 이렇게. 이해됐지? 자 근데 얘는 1 로그 2 얘는 5 로그 2 약분하면 5분의 2가 될 거고 얘는 슉슉 하면 40분의 x가 될 거고 즉 1은 40분의 x 곱하기 5분의 2 약분하면 20 그래서 x는 100 이렇게 딱 나옵니다. 오케이? 자 이런 문제 절대 투수계수 모시기 이런 걸 절대 읽지 말고 식만 봐 식만. 그래서 위에서 문자가 뭔지 알려줄 테니까 얼른 그것만 캐치하고 밑에 분명히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 나올 거야. 쉬운 문제는 상황 한 가지밖에 안 나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진짜 쉬운 문제라면 H 플러스 농도가 뭐 50일 때 pH는 뭐냐 뭐 이런 거 안 나오겠지 시험에. 그래서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무조건 두 가지 상황이 나올 거고 두 가지 상황을 각각 식으로 쓰는데 요 식 그대로 그냥 쓰는 거야. 그냥 그대로 쓴 다음에 둘이 연립한다. 가간법, 대입법 또는 곱하기 나누기 할 거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돼. 오케이? 고.